네, 안녕하세요. 참별다른 교육 소식 이번 주도 찾아왔습니다. 꽤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반갑습니다. 다시 우리 성주의 어린이들이 어떤 또 소식을 갖고 왔는지 오늘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을 네. 저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좋아요. 이거는 저희 성주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이 경북 기능 경기 대회. 그쵸? 경북 단위로 오늘 소식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스포는 안 하겠습니다. 네. 스포를 또 안 하는 센스. 네. 그래서 우리 선남면에 위치한 명인고등학교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명인고등학교에서 경북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서 수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왔다는 소식이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우리 일단은 특성화 고등학교 뭔가 우리 교육 소식에서는 처음 다뤄보는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희 직업은 아나운서잖아요. 네. 저희 비행기 타면 직업란에 아나운서라고 적어야 하는 거 아시죠? 정말요? 그럼요. 저는 요즘은 사실 좀 헷갈리긴 하는데 좀 좋은 꿀팁 얻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비행기에서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럼요. 이 아나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도 전문 직종인데요. 본인 직업에 만족하시는지? 사실은 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하도 하는 게 다양하잖아요. 그쵸. 뭔가 경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가 여기도 나왔다가 저기도 나왔다가 하는데 이제는 그냥 아나운서랑 일반 탤런트랑 뭔가 거의 동일시 되어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일단 해보고 거기서 제일 맞는 부분에서 좀 더 능력을 발휘해서 그쪽에 집중해보자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걸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찾아서 완전히 딱 찾아가지고 거기에 몰입을 하고 성공을 하게 된다면 만족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확신이 없으니까 만족이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100% 만족은 못하지만 아직은 조금 찾아가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바로 이거 아나운서 생각보다 돈도 많이 못 벌고 이렇게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돈은 많이 안 되죠. 맞아요. 네. 아니 생각보다 이 직업의 세계가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이 돈 벌려고 하는 직업은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버는 위치까지 가야죠. 그때 그쵸? 되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돈을 쫓겠다. 잠깐 말이 그렇게 되나? 아니죠. 농담입니다. 이게 직업 만족도에 이게 안정적인 삶도 좀 포함돼 있어요. 그쵸. 약간 육각형이 있다면 완벽한 육각형을 이루기는 어떤 직업이든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표현이 정확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우리가 사실 가치를 쫓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조금 나 이 일을 할 거야 라는 친구들이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 때 특히 진로를 찾을 때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이런 걸 일찍 찾은 친구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특성화 고등학교를 일찍이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명인고등학교도 어떤 쪽으로 아이들이 되게 특화되어 있을까 궁금했는데요. 한번 기사를 읽어보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명인고 외식조리 그리고 제과제빵 학생들이요. 2022년 경북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고 합니다. 총 3종목에 출전을 했고요. 첫 번째로 요리 직종에서 3학년 박종원 학생이 은메달, 또 2학년 이민재 학생이 동메달을 수상을 했고요. 또 제과 직종에서는 3학년 조아민 학생이 금메달, 또 1학년 신지현 학생이 은메달, 제빵 직종엔 3학년 장영환 학생이 금메달의 영광을 안았다고 합니다. 수상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일단 어떤 학과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주로 요리학과가 조금 특화가 되어 있나 봐요. 네, 명인고가 요리 쪽으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 상을 정말 휩쓸고 다니더라고요. 대단한. 사실 저 출근길에 명인고등학교 들렀다 오거든요. 왜요?
밥 먹으러 갔다 오나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거기서 아침은 못 먹고 오고요. 아, 네. 잠깐 이렇게 거쳤다 가는데 고등학교가 이런 데 있네. 그리고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닐 때 학생들이 우르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저는 대구에서 오니까 대구에서도 많이 다니는 학교인가? 왜 굳이 여기까지 다니지? 라는 생각을 사실 하긴 했었거든요.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게 대구에서 오실 때 여기에 가는 학생들을 많이 보셨군요. 네네네. 그럴 만큼 명문 고등학교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이제 뭔가 퍼즐이 딱딱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요거 외식조리 제과제빵 학과가 독특한데 이 중에 특별히 배워보고 싶은 분야가 있나요? 제가요. 제가 또 매너 없을 뻔했네요. 제가 또 먹는 걸 요즘 따라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원래 그렇게까지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 요즘에 좀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푸는 경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맛있는 음식 먹는 거를 좀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제가 그렇게 빵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요. 외식 조리를 배워서 진짜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제가 직접 해먹는 그런 경지에 오르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 손으로 직접 해먹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그쵸. 어차피 스트레스 푸는 김에 요리하면서도 또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일석이조죠. 맛있는 거 먹고. 혹시 설거지는 좋아하시나요? 설거지 많이 합니다. 네, 제가 특히 백수 시절에 집에 가면 눈치 많이 보이거든요. 그냥 일단 설거지는 다 제가 하려고 했어요. 아무튼 그렇고 제가 또 카페 알바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설거지가 좀 습관화가 돼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에. 그래서 설거지는 좋아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있으신데요? 네, 설거지에 굉장히 자질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통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문고등학교로 가셔도 아주 잘 배우실 것 같습니다.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뒤처리도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거기까지가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잘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대학교 시절에 룸메이트가 호텔조리 외식학과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매일 실습을 하니까 빵이나 음식들을 가져와서 같이 먹자고 포장을 해와요. 그래서 나는 줄 게 없는데 내가 줄 거라고는 잔소리? 이 정도밖에 없는데 정말 고맙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그런 분한테는 줄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든 음식이죠. 그렇죠. 그럼 맛있다고 막 리액션 해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한테는 너무 행복일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되게 쓴소리 하셨나요? 이거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그럼 정말 준 게 없으신 건데. 친구가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제가 행복을 드린 것 같네요.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어떻게 또 이 친구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메달 수상자들은요, 오는 8월에 열리는 또 전국 단위 기능 경기 대회에서 경북 대표 선수로 출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대회 직전별로 최고 득점단은 선발전을 통해서 2024년에 또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메리트가 있었네요. 그러게요.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그럼 프랑스에 공짜로 보내주는 건가요? 그럼요. 저는 그게 최고인 것 같은데요. 프랑스에 돈 안 내고 갈 수 있다는 거. 심지어 이 올림픽 시즌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거는 정말 인생의 최대 기회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니까 그쵸? 올림픽 개막식도 구경할 수 있겠네요, 잘하면. 그렇죠. 또 2024년에 프랑스에서 파리올림픽이 열리지 않나요? 이번 메달 수상자 분들 잘 보여놔야겠습니다. 명인고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곧 있으면 이 친구들을 초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촬영하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소재면, 소재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조금 방금 거리가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능력 있는 이런 능력자 분들이면 저희 방송국에서
정말 큰 방송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콘텐츠. 이 친구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요리만으로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허투루 볼 분야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수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전문 인재 양성. 저희가 조금 우리나라가 뭐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좀 국영수 위주 이런 거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심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나라가 아마 좀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제 그 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곳에 관심이 많고 능력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집중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좀 지원해주고 그런 시스템이 많이 돼 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분위기가 일단은 좋은 대학 가라, 일단은 공부 잘해야지,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서 그래도 더더욱 본인이 잘하는 일,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에 소질 있는 친구들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막 나 요리 잘하니까 요리사 하고 싶어, 요리 좋아해 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진짜 얘가 어려서 그렇겠지 하고 공부나 해라 하지 않고 진짜 얘한테 그런 관심 분야가 있었구나, 얘한테 이런 소질이 있네 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자세, 그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저희도 사실 잘하면서 겪었던 일들이다 보니까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씩 서서히 자기 갈래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내가 어릴 때 친했던 친구인데 그때는 이런 비전을 갖고 이렇게 시작했던 친구가 이제는 뭔가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네 라는 걸 두 눈으로 보는 일이 이제 한두 개씩 생기다 보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막 이것저것 굳이 시켜보면서는 못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뭐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서라도 다 못하는 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이 아이가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용기 내서 말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그냥 믿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거 말고 또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믿어야죠. 아이들이 제가 유전공학과잖아요. 네네. 이 사람은 이제 태어났을 때 이미 좋아하는 거 그리고 본인이 능력이 있는 게 유전자에 어느 정도 정해져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우와. 90몇 %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유전자만으로도 어느 정도 좀 소질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의 자녀는 또 운동선수를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그러네요. 뭐 부모를 보고 자라는, 부모는 자식의 또 거울이니까 부모를 보고 자라면서 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또 유전자 자체에 또 운동선수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공부로 통일시키면 안 돼요. 다 딱 잘하는 거를 살려줘야 돼요. 여러분, 피화되고 살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전문적인 이야기니까요. 네. 유전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발견하고 뭐 말하면 나 이런 거 좋아한다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주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저도 한 10년 뒤에는 적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이들을 키울 때 너무 공부만 시키지 마세요. 좋습니다. 이제 명인고등학교 백경의 교장 선생님은요, 또 이렇게 우수한 인재 양성과 함께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우리 명인고등학교 학생분들도 이제 학교를 믿어주시고 여러분의 꿈 마음껏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우리 또 귀여운 아이들의 끼가 펼쳐지는 공간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번엔 초등학생인데요. 성주초등학교 발레단이 무용경연에서도 또 입상을 해왔다고 하네요. 정말 잘난 것도 피곤합니다. 피곤하세요 혹시? 감사합니다. 피곤하다고 어필하신 것 같은데. 요즘 얼마나 피곤한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발레단 굉장히 오랜만인데 발레나 뭐 무용이나 이런 것들 공연 같은 거 관람한 적 있으신가요? 제가 발레 무용은 관람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발레 하시는 분들 보면 그 발가락 근육 있잖아요. 네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어, 근데 막상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없어서 좀 죄송하네요. 아하. 그 노력의 결과물을 제가 봐야 되는데. 본 적 있으세요? 저도 발레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주변에 친구들이 무용을 좀 딸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아. 있어서 뭐 이제 졸업 공연이나 그런 것들은 몇 번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무용을 하는 친구들이 있군요. 네네. 아무래도 아. 여학생이 비율이 조금 많죠. 그렇죠. 무용 전공에서는 여학생들이 많죠. 남자들이 또 대학생 때 가장 미팅을 하고 싶어하는 전공이 무용과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인연이 또 있군요. 근데 저는 안 해봤어요. 아이고. 정말 안 해봤어요. 아이고. 근데 뭐 가장 인기 있는 과였죠. 남자들 입장에서. 그쵸. 근데 또 그런 친구들이 많았다고 하니까 어디 뭐 소개팅 해달라는 소리 많이 들었겠네요. 네. 방금 또 지겨운 소리 한번 들었고. 역시. 네. 아무튼 이렇게 뭐 발레나 무용이나 원래는 공연계도 좀 활기차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근래는 또 코로나 때문에 좀 공연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저도 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이 친구들도 이제 점점 거리두기도 풀려가고 있고 하면서 좀 끼를 발휘할 무대가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성주초에 재학 중인 김수민, 또 박효령, 백아윤, 이연후 어린이, 그리고 박지안 어린이, 강한별, 이주민 어린이가요. 지난 9일 제6회 전국 청소년 대학생, 대학생 단위까지 했네요. 무용 경연대회 초등부 발레 단체 부문에서 무려 2등을 차지하고 왔다고 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2등이면 굉장한 성과네요. 그렇죠. 초등학교 전체 통틀어서 단체 부문 2등을 차지한 거니까요. 네. 이거는 본인이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 부문이잖아요. 네. 이 친구들이 얼마나 팀워크를 잘 다졌냐도 중요한 거기 거의 때문에. 뭐 BTS급 칼군무였겠네요. 그럼요. 네. 멋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무용이나 피아노나 이렇게 좀 클래식을 다루는 음악 분야는 정말 아까 유전자 말씀하셨지만 조기 네. 교육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타고난 능력 플러스 조기 교육.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뭐 다룰 줄 아는 악기나 뭐 어릴 때 배워본 나는 이런 거 배워봤다라는 거 있을까요? 제가 유일하게 배워본 악기가 피아노인데 이제 초등학생 때는 솔직히 다들 끈기가 없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초등학생 때 피아노 학원을 열심히 다니다가 땡땡이를 좀 자주 쳤어요.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탈했습니다. 네, 이탈을 해서 이제 피아노를 안 배우겠다 선언을 하고. 근데 그게 너무 후회가 돼요. 왜 그랬을까? 그때 저에게 제가 지금 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냥 받아 레슨. 호통을 치고 싶습니다. 야, 그냥 레슨 받아. 그게 얼마나 나중에 먼 미래에 도움이 되는데 하고. 그럼요. 네,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지금 은근슬쩍 과거의 본인에게 영상 편지를 조금 띄우셨는데. 네, 호통을 쳤습니다. 그렇죠. 피아노 학원. 피아노 학원 하면은 또 추억이 많죠. 그때 뭐 피아노 학원이 유행이었나요? 저도 피아노 학원을 꽤 오랫동안 다녔는데. 네, 피아노 학원 유행이었죠. 그런가요? 네. 여기 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가면은 학원별로 다른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피아노 레슨을 받고 수요일마다 특별한 악기를 또 배웠어요. 어떤 특별한 악기죠?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오카리나. 오카리나? 네. 그게 뭐죠? 관악기인가요? 요만하게 지금 참별이 머리 크기 정도 되는. 참별이. 네. 이만하네요. 네.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기억납니다. 기억나세요? 네네. 그 구멍 좀 뚫려 있고. 맞아요. 맞죠? 네, 저 기억나요. 리코더처럼 생긴데. 네. 여기 이렇게 근데 동그랗게 좀 동그란데 구멍 둥둥 나 있고. 네, 뭔지 알아요. 기억하시네요. 네. 그거 그럼 연주할 줄 아세요? 있으면? 지금은 못해요. 아쉽다. 제가 구해다 드릴라 했는데 할 줄 아시면 좀 여기서 아. 연주도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 PD님이 그
하모니카 연주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맞다. 여기서 합주 공연을 한번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합주 공연이라면 저도 뭐 하나 해야겠네요. 피아노를 들고 오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집에 전자 피아노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거 들고 와서 그럼 합주 한번 해봅시다. 아, 좋아요. 오카리나를 연주하시고 네. 제가 피아노 그리고 하모니카. 하모니카. 네.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네, 그러면 그날 저희가 좋은 콘텐츠, 훌륭한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조금 샜는데. 저희가 악기 얘기를 했네요. 맞아요. 이만큼 추억이 많습니다. 이 어린이들도 아마 그런 친구들이랑 이런 추억 지금 쌓아가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친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또 거뒀는지 보면요. 또 대회가 9시부터 6시까지 직장인 타임이죠. 그러네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대회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직장 다니는 사람 못 보잖아요. 그러네요. 좀 아쉽네요. 그건 좀 아쉽네요. 누가 봤을까요, 그러면? 이거 조금 연차가 있는 네. 부모님들만 아이들을 응원할 수 있는 이런 슬픈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 걸 또 엿볼 수 있네요. 네. 아쉽습니다. 네. 아무튼 요거 또 대회에서 이렇게 길게 이 시간에 굳이 한 이유가 뒤에 나와 있네요. 발레, 재즈, 힙합, 벨리 댄스 너무 많은 이 다양한 장르의 춤 경연까지 펼쳐지는 이런 대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했나 봅니다. 9시간이니까 진짜 별거 다 했겠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거의 뭐 종합 공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아이들을 지도하셨던 이제 예산리에 소재한 뉴 아이들 무용학원 김쌍열 원장님께서는요. 이렇게 성함 특이하네요. 그러게요. 오타 아니겠죠? 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습에 열중하고 또 우수한 기량까지 발휘한 이 학생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진심으로 전하고요. 앞으로도 이 친구들이 무용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고 합니다. 정말 원장님도 축하드리고요. 아이들도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그러게요.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이거 아이들 이거 입상하면요. 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현수막 한 번만 걸어주세요. 맞아요. 제가 살짝 자랑 한번 얹자면요. 네.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그 수상을 좀 했어요. 수상. 어떤 네. 상을요? 전국 피아노 콩쿨 대회 최우수상 출신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그럼 어떤 곡을 연주하셨어요? 그때 유행했던 곡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소나타, 소나티네 뭐 이런 것들. 그럼 제가 전자피아노 갖다 드리면 칠 수 있어요? 네. 연주를 할 수 있냐라는 의미시죠? 네네네. 뭘 친다는 의미가. 네. 쳐도 되고요. 그게 조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처분하려는 뜻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거 연주하실 수 있나요? 이분 안 되겠네요. 네, 가져가셔도 되고요. 네. 그렇구나. 네, 연주하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게 네. 근데 정말요. 이 친구들 무용하는 친구들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실 때 취미로라도 그만두시더라도 꾸준히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맞아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죠. 네, 녹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좀 끈기가 많이 있으셨나 봐요. 피아노를 꾸준히 배우기 쉽지 않은데 혹시 재밌어서 하신 거예요? 저는 재밌었어요. 그러면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약간 이게 트로피 모으는 게 재밌더라고요. 와, 남다르시네. 역시 아까 피곤하신 이유를 알겠네요. 삶이 피곤합니다. 네, 피곤하신 이유를 알겠네. 네. 뭐 그런 것도 어릴 때 과거였다. 뭐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막 현수막도 걸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더 신나서 아마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교육 관련 전공을 나온 입장에서 네. 확실히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굉장히 예리. 교육 관련 아이들의 심리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쪽 나오려면. 맞아요. 역시 도움을 많이 주시네요. 이 교육 소식을 통해서 성주 어린이들한테. 여기서 아마 뭔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노래 들을 시간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저는 발레에 관련한 노래를 하나 추천드리려고 해요. 요거 백조의 호수 맞나요? 백조의 호수? 네. 백조의 호수 뭔지 알아요.
뭔지 알죠? 이게 대표적인 아 진짜요? 발레를 해야 될 것 같은 그 노래. 아, 지금 한번 하시게요. 참별이와 이렇게. 함께. 네네네. 네네네. 이렇게. 참별이가 팔을 못 들어요. 아쉽다. 참별이 되게 귀엽습니다. 백조의 호수 압니다. 그죠? 그 노래를 이제 배경 음악으로 해서 만든 대중 가요인데요. 신화의 T.O.P.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T.O.P. 네. 혹시 현아님은 추천하고 싶은 곡이 있다면? 저는 피아노 관련해서 좀 생각이 난 곡이 있는데 네. 제가 피아노 학원을 관두고 이제 몇 년 있다가 성인이 돼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피아노를 좀 더 배워서 가요를 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장 치고 싶었던 연주하고 싶었던 가요가 박효신의 눈의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쉬움을 또 회상하면서 눈의 꽃 한번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네. 여기 에어 피아노 연주 한번 기대해 보면서요. 신화의 T.O.P. 그리고 박효신의 눈의 꽃 듣고 올게요. 92.7MHz 성주 FM. 여러분은 지금 참 별다른 교육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What you gonna do? What I gotta do? Keep me up and making the cash, you flash, you last. Do you wanna see the light or stand alone? What you gonna do now? What's up with the past? What you gonna do? What I gotta do? This is how we do. You niggas better know. Do you wanna see the light or stand alone? In the midst of flipping south, putting it down, right coming through your town. My love, DRC, 너도 힘들겠어. 어제까지 찾아온 널 받아준다 했을 때 그때 내 속에 미워한 맘들이 남았어. 날 버리고 돌아섰던 너에게 That's one more your life. 그대 그 맘을 알겠어. 내 품에 언제나 살아있고 싶은 걸 느껴. The way up and 나 지금 잊혀진 기차역에 서서 내 마음과 영혼을 가방에 넣고 오직 나만 탈 수 있는 차를 기다려. 때라는 기차가 오기만을 기다려. D.O.P. D.O.G. 널 보는 후에 나는 알게 됐었어. 그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는 것. 난 내일같이 기도했어. 네가 불행하길 나는 기도했어. 이제 다시 내게로 돌아와. That's one more your life. 그대 그 맘을 알겠어. 내 품에 언제나 살아있고 싶은 걸 느껴. The way up and 네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서 있을게. 준비했던 만큼 미움과 내 사랑과 머리들을 버린 가슴 보여주겠어. 다시 나를 떠날 생각만 행복하게 해줄게. 이제 Ayo, yeah, you're into kill. Lyrics I spill are raw deal. Essentially, I'm mentally ill, that's for real. The source of it coming to tie down and torture you. Coast to coast, now we book is spraying in the rain. Watch it river, body blows being delivered by the rilla. Sick of the hiller, when I come with the trains, the mega pains that remain in your brain. Lord tells us in the mental high pain. 네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서 있을게. 준비했던 만큼만 미움과 내 사랑과 머리들을 버린 가슴 보여주겠어. 다시 나를 떠날 생각만 행복하게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따끔해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요. 바람이 차가워지는 만큼 겨울은 가까워오네요. 조금씩 이 거리 그 위로 그대를 보내야 했던 계절이 오네요.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안아요. 약하기만 한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댈 사랑하는데 그저 내 맘이란 뿐인 거죠. 네, 신화의 T.O.P 그리고 박효신의 눈의 꽃 듣고 왔습니다. 노래 너무 좋네요. 그렇죠. 어떤가요? 피아노로 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아, 저는 감상용으로 두겠습니다. 아. 네, 두고 감상만 하겠고요. 굳이 제가 피아노로 곡을 망치고 싶지 않네요. 아, 이 명곡을 네. 그런 느낌으로 또 들으셨군요. 네. 네, 좋습니다. 뒤에 이제 세 가지 소식이 남아 있는데요. 한번 첫 번째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중학생 71명 대상 성주 영재교육원 개강했다는 소식입니다. 오, 영재교육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영재교육 사실은 제가 많이 받았었어요. 이런 분이 저희 스튜디오에 네. 제가 초등학생 때 내내 받았습니다. 매년 합격을 했어요. 잠시만요. 타임. 혹시 네. 아까 어릴 때 공부 많이 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앞뒤가 조금 다른 거 아닌지. 그때는 제가 수학, 과학을 정말 좋아했어요. 아, 좋아해서 하셨구나.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아. 피아노 좋아해서 치신 것처럼 진짜로 아. 수학, 과학을 좋아해서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영재 선발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대학교에서 영재 학교를 선발을 했어요. 연주학교 학생을. 제가 거기 매년 합격을 해가지고 매년 영재교육을 받았습니다. 아, 근데 저도 그 성적으로는 뭐 뒤처지지는 않은 편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영재 시험을 한번 봐라 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타고난 분야가 있잖아요. 일단 문과생이시고 아우. 저는 이과생이니까. 네. 정말 그때 과학영재를 뽑는 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으라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어떻게 것도. 넣냐고요? 냉장고에 코끼리 넣어라. 썰어서 넣어요. 여러분 영재 별거 없네요. 농담이고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게 성주 영재 교육원이 또 생겼다고 하니까 또 다른 게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또 성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2022학년도 성주교육지원청부설 영재교육원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또 개강식에는요. 초등 수학, 과학, 융합반. 아마 선점하고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싶은 반이 하나 있고요. 또 중등 수학, 과학반 5개 영역, 성주 지역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초중학생 71명, 그리고 지도 강사님 29명이 참석을 했고요. 학생들은 수요일에 방과 후 수업, 또 토요일 수업, 여름방학 캠프 이렇게 참가를 해서 이 과정별로 프로젝트 수업과 또 실습 위주의 총 120시간을 이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와, 방과 후 수업, 토요일 수업, 그리고 여름방학 캠프, 실습, 여름방학 캠프 저 대학교 때 네. 캠프 스태프 지원 나간 적이 있거든요. 네. 똑똑한 친구들이 오는 거였군요. 아닙니다. 그냥 이제 생각이 좀 상이적일 수 있죠. 이게 조금 그런 거 문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라 네네. 그런 문제처럼 똑똑함이랑은 좀 다른 개념 같아요. 그냥 그래요? 좀 발상의 전환을 좀 독특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아. 또 모이는 곳인 것 같기도 하고. 오. 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진짜 독특한 친구들이 많았다. 딱 그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 친구들이 창의력을 키워주는, 또 창의력이 정말 영재랑 관련이 있나 봐요. 이러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런 또 색다른 교육이 있었군요. 네, 그렇네요. 71명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성주에서만 71명이죠. 그렇죠. 와, 그럼 진짜 많이 뽑았네요. 그러게요. 성주의 학생 수를 생각해 봤을 때 71명이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뽑은 것 같습니다. 성주에 그만큼 영재가 많다는 뜻이겠죠? 혹시 어디 대본 있나요? 성주에 그만큼 영재가 많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뽑았네요.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뭔가 이미 타고난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성주에서 이렇게 많이 좀 아이들의 창의력과 뭔가 독창성을 키워주는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라는 것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혹시 이제 몸담으셨는데 영재교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나중에는 좀 자랑거리로 생각을 했다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거기서 뭘 배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됐나 싶어요. 그게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거기서 배운 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네. 물론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었겠지만 저는 굳이 영재 교육에서 물론 그때는 제가 살짝 자부심을 느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오히려 저한텐 자부심이었어도 타인한테는 뭐 차별이라고도 느낄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저기서 공부하는데 그러면 나는 저 사람들보다 떨어진 건가? 좀 그런 차별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영재 교육을 너무 특별하게 보는 건 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고 그냥 생각을 좀 달리 하는 친구들이 모였다.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을 좀 독특하게 하는 친구들이 모였다. 저는 이렇게 좀 말을 바꾸고 싶어요. 너무 영재하면 좀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랑 좀 평범한 사람들을 나누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별로입니다. 그렇네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정말 크고 난 후에 나는 이런 쪽으로 조금 유별나게 잘 되는 것 같아라는 걸 알게 되면 상관없는데 이제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밥 먹고 지내는 친구들을 굳이 이 급을 나눠서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딱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저도 뭐 시도는 당연히 좋은 시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그 뒤에까지 관리 체계가 또 더 따라와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특히 또 우리나라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어린 나이에는 발명 천재가 나왔다. 뭐 암산 천재가 나왔다 이러면서 방송에 막 노출이 되는데 그분들이 커서 정작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그렇죠.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어떤 분야의 천재가 많죠. 네, 저도 그땐 암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암기 천재 여기 네, 있으셨고요. 근데 지금은 저 잘 모르겠고요. 그냥 네. 그런데 아무튼 뭐 저도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렇게 조명 받았던 영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긴 하네요. 그것도 뭐 하나의 저희 소재가 될 수 있겠네요. 저희 한번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그때 그 영재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근황 좀 보고 계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영재 교육 들어간 71명의 뭐 강사님 혹은 뭐 부모님 되신다면은 이 아이들을 끝까지 좀 지켜봐주고 관리를 해주시면 오히려 정말 더 이거 잘 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천초등학교로 한번 가볼게요. 네. 또 이제 이 영재 교육과 이어져서 찾아가는 발명 교실을 또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창의력에 굉장히 지금 열과 성을 쏟아붓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과의 공대시잖아요. 네. 또 흔히 그런 밈들도 많고요. 문과랑 이과가 약간 뇌구조가 다르다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번 하나를 던져볼게요. 네네. 좋아요. 눈이 녹으면 눈이 녹으면 이제 물이 되죠. 이과네요. 왜요? 문과는 어떻게 대답하죠? 눈이 녹으면 봄이 오죠. 진짜 그렇게 대답을 해요? 진짜로요? 네. 이 정말인지 이거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 이과가 잘 없어서 못했는데 정말 진심이세요? 네, 눈이 녹으면 물이 되지 말고 다른 생각이 또 드나요? 눈이 녹으면 물이 되죠. 네, H2O. 자, H2O 육각형의 결정을 이루고 있던 눈 알맹이들이 H2O. 여러분 잠시 마이크 끄겠습니다. 네. 아무튼 정말 이렇게 달리 잘하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렇게 다르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네. 그럼 발명교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 친구들이 어떤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천초는 지난 13일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주 발명교육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발명교실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발명의 기본 원리와 기법을 학습해서요. 과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고 또 학생들이 창의적인 발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혹시 어릴 때 이런 상상 같은 거 많이 해보잖아요. 네. 우리 무조건 한 번씩은 거쳐가는 과학 상상화. 기억납니다. 현아나님의 상상 속의 세계는 어땠을지 궁금해요. 가장 먼저 그렸던 거는 나르는 자동차죠. 네, 일단 미래를 그려봐라 하고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스케치북에 이제 자동차에 날개 달고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작화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우주선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항상 그럴 때마다 나르는 자동차를 제일 먼저 그렸다는 거.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에 되게 이걸 갖고 싶으셨나 봐요. 네, 나르는 자동차를 제가 굉장히 타고 싶었나 봐요. 네. 이렇게 자동차 일단 날개 달고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바닷속을 그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수중도시와 뭔가 이렇게 미래도시는 무조건 한두 명씩은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제가 또 주변 첩보원에 의하면요. 요즘은 동화랑 또 과학이랑 섞어서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하는 그런 숙제나 이런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느꼈던 게 요즘 아이들 정말 창의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몇 가지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토끼와 거북이인데 자율주행 거북이 이런 걸 그리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고요. 자율주행 거북이요? 네. 어떻게 생겼죠, 애들이? 자율주행. 일단 거북이 머리에 내비게이션이 좀 달려있고. 그렇죠. 신기하네요. 이런 것도 그린다고 해요. 그리고 뭐 헨젤과 그레텔인데 내비게이션을 달아주면은 집 가는 길을 안 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양치기 소년인데 거짓말 탐지기를 붙여놓은 양치기 소년 잭과 콩나무에 엘리베이터 만들어주기 뭐 이런 것들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그런 거를 동화랑 접목시켜서 상상해 보라고 한
그 주제를 제시한 것 자체가 좀 신기하네요. 아, 정말요? 네, 그렇게 주제를 제시한 것 자체가 좀 기발하네요. 첩보원님 보고 계신가요? 네. 기발한 선생님으로 거듭났습니다. 기발하십니다. 아, 이 선생님 밑에서 배우면은 뭐 창의력은 금방 뚝딱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와, 그런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군요. 네, 이런 거를 또 배우더라고요. 그러네.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또 수련초 마지막 소식인데요. 네. 우리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혹시 특별히 한 일 있으신가요? 아, 4월 20일이요. 네네. 어제네요. 아니지, 네. 오늘 지금 녹화 기준 어제죠?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저희 녹화 기준 어제. 저는 맛있게 배달을 시켜 먹었어요, 저녁에. 그리고 낮에는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죠. 아, 딱 여느 때와 다름없는. 네, 딱 그 기억이 나네요. 아, 네. 요것도 사실 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은 네. 그냥 넘어가기 아유, 쉬운 네. 날이죠. 반성하게 됩니다. 또 알게 됐으니까 네. 또 이제 알아가면 되는 거고요. 매는 챙기겠습니다. 또 수린초에서 장애 공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또 수린초는 지난 7일 몸놀이로 도닥도닥 마음 소통하기란 슬로건을 걸고 학생들이 함께하는 장애 공감 문화 확산 및 통합 교육 지원을 위한 심리 운동을 실시를 했다고 해요. 이날 이 몸놀이라는 게 격렬한 움직임 안에서 몸의 변화에 따른 뭔가 심리적, 정서적인 변화에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고요. 이걸 통해서 오늘 느낀 것들 친구들이랑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저도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구나 싶어서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장애에도 정말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체적인 장애는 잘 알고 있고 이제 뭐 인식도 점점 개선이 되고 있지만 뭔가 정신적인 장애라던가 또 다른 나타나지 않은 장애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수준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이들이 그만큼 우리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지만 우리부터 바뀌고 우리가 뭔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의 어떤 인식들도 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이들이 진짜로 그들과 공감할 수 있으려면 또 뭔가 다른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이들이 그들에게 공유를 하려면, 공감하려면 네네. 이 어른들의 노력이 또 필요하겠네요. 항상 아이들한테 뭘 하려면, 새로운 뭔가를 조금 성장시키려면 어른들의 노력이 우선시 돼야 되죠. 그러려면 일단 그들과 좀 거리를 안 두고 그냥 함께 뭔가 활동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그냥 공감대가 자동으로 형성이 되고 우린 다 같은 이제 뭐 같은 사람이구나. 우리 전혀 차이가 둘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 느끼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짝 구별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네네. 회관, 복지회관도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또 특수하게 다루는 사람들이다 하고 조금 나누는 느낌도 있고 뭐 패럴림픽도 따로 있지만 꼭 필요한 거지만 어느 정도 사회 참 많은 분야에서 이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그걸 보고 좀 다른 분야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나누지 말고 다 같이 지내게 하는 거, 다 같이 어울려서 지내게 하는 게 가장 빠른 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네. 그런 거 맞아요. 지금 아마 뭐 모든 학교가 시행 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수반 학생들과 또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도록 하는 제가 알기로 뭐 국영수 이렇게 3과목 정도로 지금 시범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하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뭐 현실에선 당연히 뭐 어려움이 많겠죠. 네. 또 아이들을 다루다 보니 선생님이 조금 벅찬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또 아이들이 서로 위화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여드는 거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렇게 특수반이라는 이런 표현 같은 게 저는 조금 바뀌면 어떨까 싶어요. 맞아요. 이 단어 자체가 사실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좀 특수하다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지양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방금 또 스치네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는 뭐 저희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또 이건 또 과제가 될 것 네, 같습니다. 다 같이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음, 네. 맞습니다. 또 시간이 벌써 인사를 나눠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뭐 그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렇게 진짜 공감을 함으로부터 존중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또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아나운서로서 또 편견과 이렇게 혐오가 섞인 언어 표현들을 조금씩 바꿔가는데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현아나님 오늘 어떠셨나요?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요.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예, 배울 점이 되게 많았어요. 뭐 아까 방금 살펴본 기사에서도 제가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제가 반성을 했고요. 네네. 이렇게 또 하나 배웠고요. 네, 그리고 좋은 추억들 되살릴 수 있었어요. 제가 영재 교육을 받았던 게 이 네. 기사를 보고 진짜 오랜만에 생각나네요. 아. 네, 진짜 오랜만에 생각났습니다. 내가 그런 걸 했었지 네. 하고 이제 한 10몇 년 전 기억이니까요. 네. 정확히 10몇 년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10여 년쯤 전. 네. 그리고 뭐 아무튼 그래서 아이들 소식은 언제 봐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네. 그래서 네. 기분이 좋았어요. 그게 저의 소감입니다. 네, 또 이렇게 새삼스러움을 선물해 드렸다면 저도 만족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마지막 곡으로 우리 두 곡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같은 시선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그들을 마주했으면 좋겠다. 우리 장애인들을 나누지 않고 그런 사회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소녀온톱의 같은 곳에서 신청드리고요. 또 현아나님 마지막 곡 피날레 한번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이유의 너랑 나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너랑 나랑 다 똑같다. 똑같다. 차이가 둘 게 없다. 차이를 둘 게 없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이유 너랑 나 저는 신청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밝고 명랑한 곡으로 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92.7MHz 성주 FM 여러분은 참 별다른 교육 소식을 듣고 계셨습니다. 거리 걷다 한 번씩 그 노래 들리면 가끔 네가 생각나.
보고